안녕하세요. 오늘은 2021년 기출보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출문제 2021년의 기출보건 문제예요. 1번, 하나의 꽃에 암술과 수술이 모두 있는 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배웠었죠? 1번에 단성화, 2번에 양성화, 3번에 완비화, 4번에 불완전화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정답 뭐죠? 정답? 2번에 양성화죠. 이 얘기는 전에 수업 시간에 제가 몇 번이고 강조를 해드렸던 이야기입니다. 한번 볼까요? 양성화. 동일한 꽃내에 암술과 수술이 공존하는 꽃이다. 이게 뭐다? 양성화이다. 그러면 우리 단성화 뭐였어요? 반대되는 개념이었죠. 꽃 내에서 암술 또는 수술 둘 중에 하나만 있는 것이 뭐예요? 1번의 단성화죠. 그래서 지금 1번에서 얘기하는 정답은 뭐다? 2번의 양성화이다. 자, 2번. 접시와 같이 넓고 깊이가 얕은 용기에 키가 작고 생육 속도가 늦은 식물을 식재하여 감상하는 분식물의 장식은 무엇이라고 하는가?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이거 뭐죠? 접시가 나왔어요. 접시. 정답 DC가든이죠. DC가든 같은 경우에는 생육 속도가 조금 느린 키가 작은 식물을 식재하는 우리가 작은 정원처럼 꾸민 그 분식물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3번. 다음 중 추파 1년 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볼까요? 일단은 추파 1년 초가 뭔지 한번 알아볼게요. 추파 1년 초. 종자를 파종한 후 종자 상태나 어린 싹의 상태로 겨울을 난 뒤 이듬해 봄에 생장을 계속하고 꽃을 피우는 초하류를 추파 1년 초라고 합니다. 그러면 1번의 펜지, 2번의 세비어, 3번의 데이지, 시네라리아 이 중에 추파 1년 초가 아닌 것은 찾는 거예요. 뭐죠? 셀비어예요. 셀비어 같은 경우에는요. 추파 1년 초입니다. 나머지는 추파 1년 초가 맞고요. 이번에 셀비어는 추파 1년 초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드디어 문제 나왔네요. 제가 이 얘기는 항상 했었어요. 꼭 외우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재료 분류할 때 가장 하단이 뭐죠? 가장 큰 게 개, 문, 강, 목, 과, 속, 종. 정답 뭐예요? 정답? 하단이 1번 종이 되겠죠. 이거 꼭 외우셔야 돼요. 꼭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자, 5번. 다음 중 절하의 줄기 절단용 도구로 절단면이 깨끗하게 잘려서 세포의 파괴에 의한 부패를 늦출 수 있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1번에 가위, 2번에 칼, 3번에 스님. 자, 4번에 가시 제거기예요. 일단 아닌 거 뭐죠? 스님 아니죠? 그 다음에 가시 제거기 우리 언제 써요? 말 그대로 가시를 제거할 때. 그죠? 줄기에 가시를 제거할 때 쓰기 때문에 아니죠. 그러면 가위 아니면 칼인데 이 중에서 날카로운 게 뭐예요? 날카로운 거? 가위죠. 우리가 절단면에 칼로 하면 단번에 되기 때문에 세포의 파괴를 더 줄일 수 있다. 그래서 가위보다는 칼을 사용하는 게 좋지만 칼 같은 경우에 조금 더 위험하기 때문에 가위로 많이 사용을 한다. 그때도 그렇게 설명을 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뭐다? 2번이다. 자, 6번 볼까요? 우리나라에서 원예학적 분류상 다년생이 아닌 것은 이라고 나와 있어요. 다년생이 아닌 것은 뭐예요? 정답은 금어초입니다. 금어초. 이게 금어초 같은 경우에는요. 현사명 다년생이라고 나와는 있지만
원예 종목에서는 추파 1년 초, 추파 1, 2년 초, 추파 1, 2년 초 이렇게 나뉘기 때문에 단연생이라고는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검색만 해보셔도 다른 것들은 여러 사리의 풀이라고 나오지만 금어초는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헷갈리실 수 있어요. 이해하셨나요? 자, 7번. 보석알을 촘촘히 박아 놓은 듯하게. 보석알 나왔죠? 보석. 동일한 높이로 꽂는 기법. 우리 이것도 수업 시간에 제가 단어로 말씀을 드렸어요. 보석이 나오면 뭐다? 파베이다. 자, 같은 종류의 색상이나 질감의 식물을 보석을 박듯이 보석 디자인에서 유래된 용어. 이게 뭐다? 파베예요. 그래서 질감을 강조하고 싶을 때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다 라고 수업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8번 방사선 배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에요. 볼까요? 1번 한 개의 초점에서 부채살처럼 사방으로 펼쳐지는 배열이다. 2번 여러 개의 줄기가 같은 방향으로 뻗어나가는 배열이다. 3번 여러 개의 초점에서 나온 선이 각각 여러 각도 방향으로 뻗어나가는 배열이다. 4번 교차선 배열에서 발전된 형으로 선의 흐림이 구부러지고 휘감기는 배열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방사선 배열은 여기서 옳은 게 뭘까요? 방사선 배열. 방사선은요, 한 개의 초점에서 부채살처럼 사방으로 펼쳐지는 배열이 되겠죠. 한 개의 초점에서 부채살처럼 사방을 향해 뻗어나가는, 그래서 이렇게 반구형으로 부채살처럼 되는. 그래서 정답은 뭐다? 1번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2번, 3번, 4번 뭐예요? 여러 개의 줄기가 같은 방향으로 뻗어나가는 배열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뭐죠? 병행선이죠. 병행선 배열. 그러면 3번에 여러 개의 초점에서 나온 선이 각각 여러 각도 방향으로 뻗어나가는 배열. 교차선 배열이라고 하죠. 그러면 4번에 교차선 배열에서 발전된 형태래요. 발전된 형으로 선의 흐림이 구부러지고 휘감기는 배열 뭐예요? 감는선 배열이죠.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배열이라는 게 나왔을 때는 잘 읽어보고 여기서 특징이 되는 단어들을 유추해서 어떤 배열인지 아셔야 합니다. 자, 9번. 일반적으로 리스에 적용되는 본체와 안쪽 지름의 황금 비율은 무엇일까요? A 대 B 대 C. 뭘까요? 자, A, B, C가 있어요. A, B, C가 있는데 이 비율, 우리 리스 황금 비율 제가 항상 강조했죠. 리스의 황금 비율은 1대 1.6대 1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럼 정답 뭐예요? 2번이죠. 그래서 여기가 1대 1.6대 1이 되어야 한다. 이거는 사실 그냥 주는 문제나 마찬가지라서 꼭 맞추셔야 되는 문제예요. 자, 10번. 세개 3원색이 아닌 것은 앞에 세개 3원색이 아니래요. 아닌 것. 그럼 볼까요? 가법 혼색은 빛의 3원색을 이야기하고요. 세개 3원색은 간법 혼색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지금 나와 있죠. 1번에 그린, 2번에 마젠타, 3번에 옐로우, 4번에 시안이라고 나와 있어요. 한번 볼까요? 마젠타 맞죠? 옐로우 맞습니다. 3번에 시안. 그러면 아닌 게 뭐예요?
색의 3원색 중에 아닌 것은? 정답은 1번이다. 1번 같은 경우에는 빛의 3원색에 들어가는 그린 색상이죠. 그래서 이렇게 색상 나왔을 때 제가 저번에도 설명을 한번 드렸지만 가법 혼색 또는 빛의 3원색, 간법 혼색 또는 색의 3원색으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올 때 이 밑에 있는 보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머릿속에 아셔야 돼요. 그래서 중간에 이 세 가지 색이 합쳐졌을 때는 화이트를 띄고요. 이 세 가지 색이 합쳐졌을 때는 블랙을 띈다. 이것까지 아셔야 합니다. 자, 11번 리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리본. 이전에 2020년도 이전 거에는 사실 리본 문제가 많이 출제가 안 됐었는데 2020년도부터 개정이 되고 나서부터 이제 리본이나 뭐 포장지에 대한 설명도 이제 문제들도 범위가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 나오는 그 횟수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금씩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두 문제라도 나오면 꼭 맞출 수 있어야 합니다. 네, 읽어보시면 조금 당연한 이야기일 수 있어요. 자, 설명으로 틀린 거 한번 볼까요? 1번 소재의 줄기가 모이는 부분에 달아주는 것이 무난하다. 2번 작품의 크기에 비례하여 리본의 폭이 적절해야 한다. 3번 리본 색의 선정은 작품 전체의 색과 전혀 관계가 없다. 4번 사용한 리본의 부피만큼 꽃의 사용을 줄일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조금 이상한 거 찾으셨어요? 전혀 관계가 없대요. 어때 리본 색이 작품 색과 전혀 관계가 없죠? 그러니까 조금 비슷한 톤이나 좀 어울리는 톤으로 매줘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색이 전혀 관계가 없지가 않겠죠. 관계가 있다. 이게 맞는 거예요. 자, 12번 채우기 꽃으로 알맞은 것. 그러니까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 그러니까 채우기 꽃이 옳은 것은 무엇인가 라고 찾는 거예요. 채우기 꽃이 뭐죠? 필러 플라워죠. 한번 볼게요. 1번에 리아트리스, 2번에 숙군안개초, 3번에 장미, 4번에 극락조화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일단 필러 플라워는 언제 쓰죠? 작품에 꽃과 꽃 사이의 공간을 메우는 꽃으로 작품의 형태를 완성시키기도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채우기 꽃으로 원래 많이 쓰는 게 뭐예요? 2번에 숙군안개초죠. 그러면 리아트리스는 어떤 플라워에 속하죠? 라인 플라워에 속합니다. 그러면 장미는요? 장미는 메스 플라워에 속하죠. 그래서 숙군안개초는 필러 플라워고요. 극락조화는 뭐예요? 폼플라워입니다. 극락조화 같은 경우에는 이 사진으로 봐도 어때요? 이 자체적으로 겉모습이 화려하고 색도 화려하고 자체적으로 좀 개성이 있죠. 그래서 극락조화는 폼플라워에 속한다. 그래서 정답은 뭐다? 2번 숙군안개초이다. 자, 13번 줄기배열에 의한 분류에서 줄기가 없는 구성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예요. 옳지 않은 것. 볼까요? 1번에 절하의 줄기가 어떤 일정한 규칙이 없이 배열되어 있다. 2번 줄기를 짧게 잘라 꽃송이나 꽃잎만을 사용하여 구성하는 방식이다. 3번 구형으로 감은 모양, 둥글게 돌려놓은 모양 등의 여러가지 변형이 있다. 4번 플로랄 콜라주와 같이 평평한 물체에 붙인 것들 구성으로 붙인 것 등의 구성이 이에 해당된다 라고 되어 있어요. 13번에 뭐죠? 정답은 옳지 않은 것. 3번이죠. 구형으로 감은 모양, 둥글게 돌려놓은 모양, 여러가지 변형이 있다. 이거 뭐예요? 뭐에 대한 설명이죠? 감는 선 배열에 대한 설명이죠. 3번은.
그래서 줄기 배열이 없는 구성이 아니다. 그래서 3번은 갑는선 배열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정답은 옳지 않은 게 3번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14번 먼 셀의 색 표계에 색을 표시하는 기호로 바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옳은 것은 이거에 대해서는 항상 외워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H는 색상, V는 명도, C는 채도입니다. 그래서 순서가 어떻게 돼요? H, V, C라고 되어 있어요. 다 외우셨으면 이 문제는 어때요? 꼭 맞추라고 주는 문제죠. 자, 15번 식물의 광합성은 잎의 엽록체에서 대기 중으로부터 기공을 통해 흡수한 A와 뿌리로부터 흡수한 B를 재료로 광에너지를 이용해 탄수화물을 합성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A와 B에 알맞은 것은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 제가 기출문제에서 풀었던 문제예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정답 뭐예요? 이산화탄소와 물입니다. 한번 넣어서 다시 읽어볼까요? 식물의 광합성은 잎의 엽록체에서 대기 중으로부터 기공을 통해 흡수한 이산화탄소와 뿌리로부터 흡수한 물을 재료로 광에너지를 이용해 탄수화물을 합성하는 것이다. 이거 저번 시간에도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16번 줄기면에 부착하는 잎의 배열 양식으로 바르게 연결된 것을 찾으래요. 바르게 연결된 것 한번 볼까요? 자, 1번에 호생, 카네이션, 2번에 대생, 화양모, 3번에 윤생, 제비꽃, 4번에 근생, 둥글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사실 뒤에 꽃도 알아야 되고 이 꽃에 있는 잎이 어떻게 났는지 알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조금 어려운 문제일 수 있는데 이것의 정답은 맞는 것은 화양목입니다. 화양목 같은 경우에는 이파리가 마주나기 때문에 대생이 맞고요. 일단 1번의 카네이션,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이 카네이션, 우리 잎이 어떻게 나요? 카네이션? 이렇게 마주나죠. 카네이션은 마주나기 때문에 사실 호생이 아니라 뭐다? 대생이다. 그러면 3번의 제비꽃 같은 경우에는 윤생이 아니에요. 제비꽃은 이렇게 날 때 이 땅에서 바로 이렇게 납니다. 그래서 뭐예요? 뿌리에서 바로 나는 근생이에요. 제비꽃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둥굴레는요? 둥굴레는 어떻게 나냐면 둥굴레는 어긋나기 때문에 호생이 맞습니다. 조금 어렵죠? 조금 어려웠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2번 대생 화양목은 대생처럼 마주난다. 자, 17번 화일장식 디자인 기법 중 플로럴 폼을 가려주는 베이싱 기법이 아닌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조금 저는 쉽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한눈에 보이죠? 1번의 밴딩. 이유가 뭐예요? 다른 거는 베이싱 기법이 맞는데 1번의 밴딩은 묶어주는 기법이죠. 그래서 밴딩 볼까요? 작품의 한 부분을 강조하거나 장식의 목적으로 특정 부분을 컬러 와이어 또는 라피아 등으로 이용해 묶거나 감싸주는 방법이다. 그래서 밴딩 같은 경우는 묶어주는 방법이다. 그래서 다른 거에 다르죠? 베이싱 방법이 아니죠. 묶어주는 방법이기 때문에 묶어주는 기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18번 핸드타이드 꽃다발 제작 시 주의사항이 아닌 겁니다. 아닌 것. 볼까요? 1번 줄기는 반드시 직선으로 자른다. 2번 묶는 점 아래의 잎은 깨끗하게 정리한다. 3번 묶는 점은 줄기가 모두 모이는 지점으로 한다. 4번 묶는 점은 되도록 가늘게 필요한 만큼의 폭으로 묶는다 라고 되어 있어요. 정답 뭐예요? 우리 이거 실기에도 나오죠? 직선 아니고 사선입니다. 맞죠? 사선으로 자르는 이유가 뭐예요? 핸드타이드 줄기를
우리가 사선으로 자르는 이유는 물을 받는 면적을 조금 더 넓혀서 물 흡수가 조금 더 수월하게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선으로 자릅니다. 이거 직선으로 자르면 감점 요인이에요. 핸드타이드는. 실기에서 잘 하셔야 돼요. 까먹지 말고. 자, 19번. 화의 장식에 사용되는 도구 중 고정 테이프는 언제 사용이 되는가?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고정 테이프 언제 사용할까요? 1번. 꽃의 머리를 고정시키기 위해 사용한다. 2번. 플로랄폼 용기에 고정시키기 위해 사용한다. 3번. 부토니아를 와이어링 처리할 때 사용한다. 4번. 코사지를 몸에 부착시킬 때 사용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정답 뭐예요? 플로랄폼을 용기에 고정할 때 사용한다. 이게 정답이죠. 원래 플로랄폼 용기에 고정을 할 때 이 고정 테이프 같은 경우에는 방수성 테이프이기 때문에 젖은 플로랄폼을 고정할 때도 사용을 합니다. 자, 20번. 교차선의 아름다움을 강조한 디자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이에요. 한번 볼까요? 1번. 여러 개의 초점에서 나온 줄기의 선이 각기 여러 방향으로 뻗는다. 2번. 줄기가 모두 같은 방향으로 나란히 뻗어 있다. 3번. 줄기를 짧게 잘라 송이나 꽃송이나 꽃잎만을 사용한다. 4번. 1초점을 갖는다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교차선 아까 몇 번이었죠? 번호는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 교차선 감는 선? 우리 다 했죠? 정답 뭐예요? 20번에는 1번입니다. 자, 21번. 건조화를 만드는 과정에서 글리세린을 처리하는 이유로 가장 적당한 것이에요. 글리세린을 사용하는 이유 중 옳은 것 뭐 이런 거겠죠? 볼까요? 1번. 건조 후 재료의 부스러짐을 예방하기 위하여. 2번. 질감을 다르게 하기 위하여. 3번. 건조 시 색이 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4번. 건조 후 향을 별도로 첨가하지 않기 위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글리세린 흡수 건조법 한번 읽어볼까요? 글리세린은 지방과 기름을 섞은 무색의 액체로 잎을 보존 및 가공하는 데 사용할 수 있으며 자연스러운 형태로 보존, 가공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정답이 뭘까요, 여기서? 자연스러운 상태로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건조 후 재료의 부스러짐이 예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리세린은 처리하는 이유로 가장 적당한 것은 1, 2, 3, 4 중에 정답은 1번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자, 22번. NCS 색채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요번 기출문제 중을 통틀어서 처음 나오는 거죠. NCS는 계속 먼셀만 나오다가 색채계 한번 볼게요. NCS 기본 색상은 노랑, 빨강, 파랑, 녹색 4가지이다. 자, 2번. 스웨덴에서 개발한 것으로 색을 논리적으로 해석한 것이다. 3번. 흰색량, 검정색량, 순색량의 합은 100이다. 자, 4번에 표기가 있어요. 표기로 기호의 색을 표기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정답 뭐예요? 4번이죠. 이게 색을 표기하는 방법이 다 있기는 하지만 얘는 오스트발트의 색 표기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표기법을 그때 강의 한번 돌려보시면 표기법을 이야기를 했었어요. 어떻게 표기를 해야 하는지 다 봐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먼셀도 봐야 되고 오스트발트도 봐야 되고 NCS도 색 표기법을 하나씩 꼭 봐달라. 섞어서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진짜 이렇게 문제가 나오죠. 자, 23번. 코사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볼게요. 1번. 코사지는 신체 장식의 하나이다. 2번. 가슴 부위에만 다는 것만 코사지라 한다. 3번. 다는 사람의 이미지와 맞는 소재 크기를 선택한다. 4번. 주 소재가 코사지를 달고 있는 사람을 향하도록 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틀린 거 너무 어색하죠? 다는 것만
코사지라 한다라고 돼 있어요. 원래 코사지 뭐예요? 여성의 원래는 신체를 꾸미는, 원래 상반신만 꾸몄지만 이제 조금 더 의미가 확대가 돼서 어때요? 팔목도 꾸미고 발목도 꾸미고 우리 등 뒤도 꾸미고 코사지 종류가 많았죠? 그리고 그거에 나아가서 구두나 핸드백 이런 곳에도 액세서리처럼 꾸미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코사지는 가슴 부위에만 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3번의 정답은 뭐예요? 2번이다. 자, 24번 볼게요. 절하의 줄기를 사선으로 자르는 가장 큰 이유. 이거 그 전에 아까 직선으로 자른다. 거기서 제가 사선으로 잘라야 한다. 이유에 대해 설명을 드렸죠? 뭐예요? 정답은? 절단면의 면적을 늘려 수분 흡수 면적을 넓히기 위해. 이게 정답이죠. 주된 원인이에요. 사선으로 자르는 이유. 자, 25번. 우리나라의 화훼 장식을 나타내는 역사물 중 고려시대 작품이 아닌 것은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25번 볼까요? 자, 1번에 수덕사 대웅전의 수화도, 2번 해인사 대적광전의 벽화, 3번 강서대표 현실 복벽에 비천상의 꽃을 흩뿌리는 산화도, 4번에 수월 간음도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고려시대 배웠던 게 뭐예요? 수덕사 대웅전 벽화, 해인산 대적광전 벽화, 수월 간음도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러면 정답은 뭐예요? 아닌 것 3번이죠. 3번은 언제 시대 거예요? 고려가 아니라 고구려 시대 것이다. 이게 역사 문제가 꼭 한두 문제씩 나오면서 꼭 이렇게 나와요. 보통 나오는 게 역사 문제 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 아니면 뭐 조선시대에 발간된 책으로 저자와 책 제목이 뭐 일치하지 않는 것은 뭐 이런 것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역사 문제도 꼭 보셔야 한다. 자, 26번 코누코피아의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코누코피아 우리 이렇게 생겼다고 말씀을 드렸죠. 소의 뿔 안에 과일과 뭐 야채, 꽃 등을 담아서 하는 건데 볼까요? 1번 풍요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거 수업 내용 기억나시면 단번에 아실 수 있을 거예요. 2번 원뿔 모양의 바구니, 이게 화기이다. 3번 크리스마스 장식에 어울린다. 4번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유래됐다. 사실 크리스마스 장식에 어울리는 건 뭐예요? 리스죠. 리스예요. 그러면 풍요를 상징을 했기 때문에 언제 많이 사용을 했다고 했죠? 추수감사절에 많이 사용되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27번 구근의 형태 중 줄기가 아니라 뿌리가 변경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뿌리가 변경된 것 뭐죠? (1번의) 괴근입니다. 뿌리 근자예요. 뒤에 한자만 봐도 알 수 있어요. 경은요, 이게 줄기를 이야기해요. 땅속 줄기, 경은. 이렇게 이야기하면 조금 쉽죠? 그래서 정답은 뭐다? 1번의 괴근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28번 식물에 상처를 입거나 부패와 같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증가하는 물질로 가장 적합한 것은, 스트레스를 받거나 상처를 입었을 때 부패와 같이 뭐예요? 여기서 나쁜 거, 식물들한테 나쁜 것 중에 하나가 에틸렌이죠. 에틸렌 같은 경우에는 상처를 입거나 부패될 때 나오는 식물 호르몬 종류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명을 좀 깎아먹는, 노화를 시키는 식물 호르몬의 일종이다. 그래서 정답은 28번의 2번 에틸렌이다. 자, 29번 꽃을 사용한 센터피스 제작 시 주의사항으로 거리가 먼 것은, 아닌 것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 1번 장소, 목적, 음식들의 조건에 따라 다르게 구성되어야 한다.
2번 지나치게 향기가 진한 꽃은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 3번 눈높이를 맞게 높게 디자인하여 시야에 작품이 잘 보이게 한다. 4번 가까이 보기 때문에 세밀하게 처리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여기서 배우지 않았던 거 좀 반대되게 나온 게 하나 있어요. 뭐예요? 3번이죠. 낮게죠. 눈높이보다 낮게 제작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테이블 지금 센터피스 제작하는 거기 때문에 시야를 가리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낮게 제작이 되어야 한다. 이게 맞습니다. 자, 30번 볼까요? 저장이나 운송 시 절하의 호흡작용으로 인한 품질 저하에 틀린 것이에요. 품질 저하 요인이 아닌 것을 한번 찾아볼게요. 1번 열 발생 및 양분의 손실. 맞는 말이죠. 2번 절하의 표면에 수분 응축. 맞는 말이고요. 3번 포장 안에 에틸렌을 직접. 맞는 말이죠. 그럼 4번 볼까요? 포장 내의 호흡작용으로 인한 온도 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답 뭐예요? 4번이죠. 어때요? 호흡작용을 하면 온도가 저하가 될까요? 아니죠. 온도가 높아지죠. 그래서 온도 상승이 맞습니다. 이해하셨나요? 오늘 2021년 기출보건 문제를 지금 1번부터 30번까지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 31번부터 60번까지 또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